혹시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뭔가 불편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말은 친절하게 하는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하지 않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사람을 겉모습이나 말솜씨로만 판단했습니다. 친절하게 말하고 웃으면서 다가오는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본성은 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요. 사실 우리 조상님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우리 뇌에서 나오는 감정과 생각들이 자율신경계를 통해 눈의 근육과 동공, 눈꺼풀의 움직임으로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사람을 잘못 봤을 때의 피해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회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사람을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조심해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눈빛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느낌이 이상하다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을 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때 그 눈빛이 이미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구나 하고요. 여러분도 분명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뭔가 다른 느낌을 받았던 적이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직감이 작동한 순간입니다. 우리 뇌는 상대방의 미세한 표정 변화와 눈빛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거든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직감을 무시하기 쉽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보다 젊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이면 내 판단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하죠.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을 살아온 여러분의 경험과 직감은 충분히 믿을 만합니다. 다만 그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면 더 좋겠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경험하고 관찰한 것들을 바탕으로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될 위험한 눈빛의 특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단순히 피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도 어렵고 기존 관계를 정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처음부터 신중하게 사람을 선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경험이 많으시겠지만 그 경험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가장 위험한 눈빛은 바로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을 보면 마치 상대방을 물건 보듯 훑어보는 느낌이 들어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구로만 바라보는 거죠. 저는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을 몇 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말도 잘하고 웃음도 많이 짓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고 자꾸 다른 곳을 보거나 저를 볼 때도 마치 저울질하는 듯한 시선이었어요. 그 사람의 눈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웃고 있는데도 눈은 전혀 웃지 않았어요.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제가 말할 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마치 저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건 아닌가 하고 자책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될 때는 극진히 친절하다가도 필요 없어지면 바로 등을 돌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눈에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났다. 이런 자연스러운 감정의 변화가 눈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항상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만 있을 뿐이죠. 마치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듯 상대방을 분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징은 눈빛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연스럽게 눈빛이 움직이고 표정도 함께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눈빛이 마치 박제된 것처럼 움직임이 없어요. 특히 웃을 때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눈은 전혀 웃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을 워낙 잘하고 자신감도 넘치거든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이런 당당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가지기 쉬워요. 우리 자식들도 이런 사람이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하지만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하는데 천재예요. 처음 만날 때부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에 약한지를 끊임없이 관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골라서 하죠. 제가 만났던 그 사람도 그랬습니다. 저에게 자식 자랑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차리자 계속 제 자식들에 대해 물어보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건강에 관심이 많다는 걸 알자 온갖 건강 정보를 가져다 주면서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모든 게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저에게서 필요한 걸 얻기 위한 투자였던 거죠.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바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마치 처음부터 저를 몰랐던 것처럼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좋을 수 있어요. 관심을 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용당하고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받는 상처는 정말 깊어요.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더욱 쉽게 속을 수 있어요. 누군가 관심을 보여주고 친절하게 대하면 고마운 마음에 경계심을 늦추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눈빛을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요. 진짜 따뜻한 관심과 계산된 친절은 눈빛부터 다르거든요. 진짜 친절한 사람들의 눈에는 자연스러운 온기가 있어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느껴지죠. 반면 계산적인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온기가 없어요. 마치 무언가를 노리고 있는 듯한 날카로움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누군가 처음 만났는데 지나치게 친절하고 관심을 보인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사람의 눈빛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말과 행동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눈빛은 속이기 어려우니까요. 또 하나 주의해서 보실 점은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눈빛입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하거나 심지어 경멸하는 시선을 보이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런 시선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결론적으로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을 가진 사람은 절대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절하게 대하고 좋은 말을 해도 그 뒤에 숨은 의도가 있거든요.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시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면 거리를 두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중해지는 건 진짜 인간관계입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아껴주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그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험한 사람들은 미리 구별해서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눈빛은 겉으로는 친근해 보이지만 속에 다른 감정을 숨기고 있는 가식적인 눈빛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첫 번째 유형보다도 더 교묘해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눈빛의 가장 큰 특징은 억지로 만든 듯한 인위적인 느낌입니다.
웃고 있는데 눈가에 미세한 긴장감이 느껴지거나 친근하게 말하는데 눈 깊숙한 곳에서 다른 감정이 흘러나오는 거죠. 마치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부자연스러움이 있어요. 저는 몇 년 전에 동네에서 이런 분을 만났습니다. 처음 이사 왔을 때 굉장히 반갑게 맞아주시더라고요. 동네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맛있는 반찬도 자주 가져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과 대화할 때마다 뭔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분의 눈을 보면 웃고 계시는데 눈 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희 집 살림살이는 어떤지, 남편은 뭘 하는지, 자식들은 어떻게 사는지 자꾸 캐묻는 질문들도 많았고요. 처음에는 그냥 관심 많은 이웃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동네에 새로 온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겠거니 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분은 제 앞에서는 항상 웃으면서 친근하게 대했지만 다른 이웃들과 이야기할 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저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것도 본인이 직접 들은 이야기들을 왜곡해서요.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그 친절한 미소와 관심이 전부 가짜였다는 걸요. 저에게서 이야깃거리를 얻어내서 동네 사람들에게 퍼뜨리려는 속셈이었던 거죠. 그분의 눈에서 느꼈던 그 묘한 감정이 바로 그런 계산과 악이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빛은 정말 교묘해요. 언뜻 보면 친근하고 따뜻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웃을 때 입은 웃고 있는데 눈과 주변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거나 친근하게 말하는데 눈빛에서는 차가운 느낌이 든다거나 하는 거죠. 또 다른 특징은 눈빛이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한순간은 정말 친근해 보이다가도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다른 표정이 스치고 지나가요. 마치 가면을 벗었다 쓰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특히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굉장히 세심하게 관찰해요. 자신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놓치지 않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뭔가 감시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어요. 특히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이 생기면 주저없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죠. 제가 만났던 그 이웃분도 그랬어요. 동네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중립적인 척하면서도 뒤에서는 이쪽 저쪽의 다른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친근하게 다가와도 가족 이야기나 경제적인 상황, 건강 문제 같은 민감한 내용은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이야기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퍼져나갈지 모르거든요. 또한 이런 사람들의 말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각색해서 전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다른 경로로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요. 직장이나 동네에서 마주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대하되 깊은 신뢰관계는 만들지 않는 거죠. 인사 정도는 나누더라도 개인적인 고민이나 중요한 일들은 공유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성급기가 처음에는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을 보호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유심히 관찰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방식으로 대화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가식적인 사람들을 구별하는 눈을 기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첫인상이 아무리 좋아도 성급하게 신뢰하지 마시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사람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변화들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말한다면 그 느낌을 무시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좋은 사람들의 눈빛은 일관성이 있어요. 언제 봐도 따뜻하고 진실된 느낌이 들거든요. 반면 가식적인 사람들의 눈빛은 항상 뭔가 불안정하고 어색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게 되면 훨씬 더 현명한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눈빛은 이기적이고 냉정한 눈빛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눈빛 자체가 차갑고 무감정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눈빛의 특징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아무런 감정의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벽을 바라보는 것처럼 무표정하고 건조한 시선을 보냅니다. 상대방이 기뻐하든 슬퍼하든 전혀 동조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만 계산하는 눈빛이죠. 저는 예전에 이런 분과 함께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동네 부녀회 일을 하면서 만나게 된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본인 맡은 일은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그런데 그분과 함께 일하면서 점점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도 전혀 도와주려 하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누군가 아프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 회원분이 남편을 잃고 많이 힘들어할 때였습니다. 다들 위로하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분만은 완전히 무관심했어요. 오히려 그분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불평하더라고요. 그때 그분의 눈빛을 보니 정말 차갑고 메마른 느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따뜻함이라곤 전혀 찾을 수 없어요. 누군가 고통스러워해도 도움을 요청해도 그저 귀찮다는 표정만 지을 뿐입니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는 듯이 무덤덤하게 반응하죠. 특히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냉정해집니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지내다가도 자신의 이익과 상충되는 일이 생기면 바로 본색을 드러내요. 그때 보이는 눈빛은 정말 차갑고 무자비해요. 제가 만났던 그분도 그랬습니다. 부녀회에서 회비 문제로 작은 갈등이 생겼을 때였는데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내야 할 상황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점잖게 말하던 분이 갑자기 날카롭고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그때 그분의 눈빛을 보니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치 상대방을 적으로 보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돈 몇 푼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게 그 눈빛에서 고스란히 드러났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상대방의 약점을 찾는데 능숙하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무관심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어떤 부분이 약한지, 어떻게 하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대화할 때는 뭔가 평가당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방해가 되는 사람인지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은 시선을 받게 되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사람들이 위기 상황에서 보이는 모습입니다. 평소에는 그럭저럭 함께 지내다가도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도망가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자신만은 안전하게 빠져나가려고 하죠. 저희 부녀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행사 준비하다가 예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그분은 갑자기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빠져나가시더라고요. 그동안 함께 준비했던 건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부담만 피하려고 했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 없어 보여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절대 의지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더 큰 상처를 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과 대립할 필요는 없어요. 괜히 적대 관계를 만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대신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이해받으려고 하거나 설득하려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들에게는 오직 이익과 손해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만 업무적으로 대화하고 개인적인 부탁이나 도움은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는 게 현명합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약점을 보이시면 안 돼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다거나 가족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대신 이런 사람들과는 철저히 공정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주고받는 게 명확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선에서만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감정적인 유대감은 기대하지 말고 그냥 필요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도 나름대로 일관성은 있어요. 언제나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점에서는 예측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의 본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는 거예요. 이들에게 진정한 우정이나 동료애를 기대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특성을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내면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실적인 판단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거든요.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지혜로운 처세법이에요. 지금까지 다양한 눈빛의 특징들과 그에 따른 사람들의 성향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지식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직감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묘한 감정이나 분위기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눈치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오히려 수십 년의 경험이 쌓여서 더욱 정확한 판단력을 갖게 된 거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제 느낌을 의심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편견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이가 들어서 사람을 까다롭게 보는 건 아닌가 하고 자책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제 첫 느낌이 대부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직감을 더욱 신뢰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관찰하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첫인상이 좋아도 성급하게 가까워지지 마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이 소중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몇 달은 지켜보면서 그 사람의 일관된 모습을 확인해 보세요. 이때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입니다. 식당 직원이나 택시 기사, 청소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관찰해 보세요. 진짜 인품은 이런 상황에서 드러나거든요. 세 번째로는 적절한 거리두기의 지혜를 배우시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예의 바른 정도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현명한 처세법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위험한 눈빛의 특징을 가진 사람들과는 더욱 그래야 해요. 거리두기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적당한 선에서 관계를 유지하면 서로에게 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친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처음부터 모든 걸 털어놓지 마세요. 경제적인 상황, 건강 문제, 가족 간의 갈등 같은 민감한 이야기는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보들이 잘못 사용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도 예전에 너무 쉽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다가 곤란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때 배운 교훈이 바로 신뢰는 서서히 쌓아가는 거라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고 충분히 검증된 후에야 마음을 열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시라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진정한 친구들,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보다는 기존의 좋은 관계들이 더욱 값진 보물이 됩니다. 이런 분들과는 정기적으로 만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세요. 작은 선물을 주고받거나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쌓여서 나중에는 정말 든든한 지지망이 되어줄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눈빛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눈빛을 보여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게 계산적이거나 이기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는 거죠. 진정한 인간관계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다면 나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요. 따뜻하고 진실한 눈빛을 갖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사람들이 주변에 모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때로는 사람을 잘못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자책하거나 모든 사람을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 경험을 통해 배우고 더욱 현명해지면 되는 거죠. 저도 그동안 크고 작은 실수들이 많았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고 좋은 사람을 오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의 제가 된 것 같아요.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씩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너무 의심만 하면 좋은 관계도 만들 수 없고 너무 무조건 신뢰하면 상처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적당한 경계심을 유지하면서도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질이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많은 사람을 알 필요는 없어요. 대신 정말 믿을 만하고 서로를 아껴주는 몇 명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소중해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앞으로의 인간관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함께 더 현명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나날 보내시길 바랍니다.